우리나라 대표팀의 성적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린 손흥민 보유국입니다. 이강인 보유국이고 김민재 보유국이에요. 개개인의 소속팀이나 이름값을 놓고 봤을 땐 이런 월드컵이 없어요. 우리가 멕시코보다도 스쿼드적인 면에서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오, 진짜요? 네, 그런데 이제 전술적인 문제거든요. 네. 왜 막 쓰리백 쓰냐. 지금 우리가 완성도 있게 잘 못 쓰고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죠. 변수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장르가 머니의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전 세계인의 축제 2026년 2016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급 황금 세대라는 찬사와 함께 장밋빛 전망도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특정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냉정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성적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축구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달슨의 라이브 박문성 해설위원, 또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 안민호 해설위원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안녕하세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대표팀의 성적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32강, 16강, 8강? 우승? 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조별리그 탈락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쵸, 네. 그렇죠. 32강 진출도 못한다가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자,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 끝나셨나요? 네. 네. 하나, 둘, 셋! 16강. 오! 근데 좋습니다. 이제 거기에 저는 약간의 적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거를 보면 저는 32강이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32강에서 대진이 어디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최대치로 16강을 사실 예측합니다. 아, 최대치로. 최대치로 16강, 기본적으로는 한 32강 가지 않을까가 되는데 그 최대치 16강은 약간 저도 기대와 바람이 좀 들어간 거긴 하죠. 왠지 페노님도 최대치로 16강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16강이 오히려 갈 수 있다. 오, 네, 좀 오. 가까웠거든요. 기본값으로?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살짝 의견이 조금 다른 느낌. 달라요. 자, 우선 32강을 가려면 조별리그부터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인데 한국은 조별리그 A조에서 이제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세 팀과 맞붙게 되잖아요. 이 세 팀 중에서 어느 팀이 가장 무섭고 또 견제해야 되는 팀일까요? 뭐 이거는 아마 페노하고 크게 다르지 네. 않을 것 같은데 멕시코죠. 아, 멕시코. 그렇죠. 네. 지금 세계 랭킹이 제일 높은 국가죠, 이 중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서운 건 사실 피파 랭킹은 약간 변동도 가능하고 피파 랭킹이 모든 전력을 다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멕시코는 이번에 월드컵을 개최하는 홈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도 홈에 이점이 있는데 더더욱 멕시코가 두려운 건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이 경기가 열리는 공간이 멕시코의 굉장히 고지대예요. 고산지대. 네, 한 1,500m, 1,600m의 높이라는 거죠. 이거를 좀 우리가 피부에 왔다게 말씀드리자면 한라산 꼭대기에다가 경기장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 우리의 심폐지구력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단순히 이렇게 체력적인 소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볼이 날아가는 게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높이에서 뛰었던 선수들에게 직접 들어보면 이 정도에서는 볼이 떨어져야 되는데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에 떨어지니까 이쪽에서 클리어를 이제 헤딩으로 볼을 걷어내려고 했는데 볼이 더 가니까 놓쳐버리는 경우도 그렇죠. 생기고. 내 뒤로 넘어가 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런 식으로 이번엔 고지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홈팀 멕시코가 좀 많이 부담스럽다. 이제 멕시코가 좀 뭐 우리랑 전력이 사실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아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멕시코보다도 스쿼드적인 면에서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오, 진짜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합숙 훈련을 벌써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벌써부터 그 환경에 적응을 하는 그쵸.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환경을 어디로 이제 베이스 캠프로 잡았냐면 가장 높은 2,500m 지역에 베이스 캠프를 잡아서 지금부터 이제 훈련을 하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런 준비도 좀 잘 돼 있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우리 대표팀이 좀 빠른 상성의 팀에게 좀 약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 멕시코를 가리켜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대표팀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멕시코처럼 경기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박지성 11명이 뛰는 느낌이에요. 무슨 미친 듯이 말씀인지 뜁니다. 확 알겠어요. 활동량이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기술도 좋아요. 기술 좋고 많이 뛰는 선수들이 90분 동안 상대를 그냥 계속 힘들게 만듭니다. 그 11명이. 그게 멕시코예요. 약체는요? 약체 한번 어디라고? 약체는 너무 명확하게 남아공이 아, 가장 약체입니다. 아.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실 1승 혹은 1무를 이제 하려고 오는 팀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팀은 32강 진출보다는 1승을 목표로 좀 하는 팀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남아공은 잡고 가야 32강에 진출할 수 있다. 그래서 32강에 진출하려면 남아공을 못 잡고는 진출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력도 좀 약하고 네. 우리가 이제 전력상으로는 조금은 만만하게 봐야 되는 좀 쉽게 이겨야 되는 그런 팀이 남아공이다. 사실 남아공은 우리가 경기를 3개 조별리그에서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경기를 해요. 멕시코랑 제일 먼저 하나요? 네, 가장 먼저는 체코. 체코 먼저. 체코, 멕시코,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저는 순서가 굉장히 좋은 게 이제 보통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막 따져요. 우리가 몇 골을 넣어야 혹은 뭐 승리를 해야 올라갈 수 있다.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약한 남아공을 만나면 우리가 요 앞에서 뭐 1승 1무 혹은 1무 1패 이런 거 했을 때 남아공을 우리가 딱 보고 1승을 가져간다. 라고 하면 32강에 뭔가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잘 맞아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기의 이런 순번도 상당히 잘 잡혀 있는 이번 월드컵이 아닐까. 저는 요거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신가요? 경기의 순서가 좋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체코, 멕시코, 남아공 가장 약한 남아공을 마지막에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먼저 만나야. 네, 저는 먼저 만나서 변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서로의 객관적인 전력을 부닥치면 남아공은 저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만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2경기 서로의 결과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져요. 우리가 2승을 한 상태야 예를 들어서 그때 만나는 남아공과 만약 2패를 안고 만나는 남아공과 그건 남아공도 마찬가지겠죠. 게임 플랜이라고 하는 게 달라집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세 번째 경기는 변수가 어떤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예컨대 남아공이 이 경기를 무승부만 해도 뭐가 하나 바라볼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남아공이 소위 얘기하는 버스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예. 골대 앞에다가 10명 다 세워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그러면 이게 우리도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뭐 상대 실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대표팀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우리는 선수들이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우린 손흥민 보유국입니다. 이강인 보유국이고 김민재 보유국이에요. 선수 개개인의 소속팀이나 이름값을 놓고 봤을 땐 이런 월드컵이 없어요. 그렇죠. 개인 기량이 워낙 뛰어나고 국제 무대에서도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멤버들이다. 자, 그렇다면 단점은 뭘까요? 전술적으로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게 눈에 보인다. 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선수단에 비해서 지금 이제 가장 많은 해설자들, 뭐 평론가들이 비판하는 점이 바로 전술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기점이 됐던 게 작년 9월부터 이제 홍명보 감독이 전술을 바꿨어요. 이제 그 계속 나오고 있는 3백. 예. 3백을 써서 이제 3백을 이제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사실 그리고 뉴스에서도 그쵸? 이제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왜 막 3백 쓰냐. 근데 그 3백이 결국에는 어떤 것에서 나왔냐. 3백은 결국 중앙 수비수를 3명 쓴다는 건데 이 3백을 쓴 다음에 우리가 경기력이 뭐 좋았던 경기도 있지만 가장 최근 경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매우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팀의 단점은 이 3백 전술이 변화를 가져간 이후에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부분 동의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다른 생각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게 뭐 3백이건 4백이건 어떤 거든 그 포메이션과 전술엔 죄가 없어요. 어떤 거건 잘 쓰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완성도 있게 잘 못 쓰고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죠. 3백이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되게 현실적으로는 매우 현실적인 실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은. 뭐 내용 어떨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거나 경기를 끌어가지 못해도 혹은 약간 좀 투박해도 야 수비하자. 수비하다가 우리 앞에 좋은 선수들 있잖아. 그쪽에서 결과 나오면 그럼 결과 낼 수 있어. 라는 판단도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을까? 아, 결과는 오히려 또 달라질 낼 수도 있다.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더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핵심 선수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자, 먼저 패노님부터. 저는 뭐 당연히 이번 월드컵도 손흥민 선수가 핵심일 것 같거든요. 이제 그 3백을 써서 어쨌든 수비를 먼저 하고 네. 빠르게 역습으로 나가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뛸 때부터 사실 역습으로 따지면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당연히 불리는 선수거든요. 역습을 되게 잘하는 선수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비하고 있다가 뛰어나가는 그 전환 상황,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 그 역습만 잘 가져갈 수 있으면 손흥민 선수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줄 수 있다. 뭐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월드컵 본선에서 대한민국 축구가 굉장히 역대급의 멤버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뭔가 지키는 입장일까요? 월드컵에서는? 아, 아니죠. 냉정하게 우리는 도전자 입장입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경기를 끌어가지 못합니다. 조금은 수세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몇 번의 기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골을 넣으면 결과를 얻는 겁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가 결정적인 장면을 한 경기당 두세 번 만들면 많이 만드는 겁니다. 한 경기당. 그러면 그런 번쩍이는 한 두세 번의 기회를 누가 만들까? 만들어주는 건 이강인 선수가 해야죠. 만들어주면 뭐 오영규나 손흥민이 때려 넣는 거고요. 막 힘들 때 지키는 건 김민재가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중심축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핵심을 보라면 저는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는 이강인 선수와 그때 딱 그 골을 만들어내는 손흥민 선수의 케미. 그럼요. 종합하면 그 케미가 제일 중요할 수 있겠다. 저희 JTBC에서 또 중계를 하잖아요. 네. 진짜 진심을 가득 담아서 개개인 다 응원하고 또 무엇보다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태극전사들 이번 월드컵 위해서 진짜 오랫동안 준비해 왔을 텐데요. 5천만 국민의 응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열한 토론 정말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